개인 투자자를 우습게 하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해주신다고요. 아, 예. 그 벤자민 그레이엄 들어보셨죠? 네. 예, 워렌 버핏 스승이고 네. 예, 현명한 투자자라는 그런 저서를 썼고 네. 또 가치 투자를 창시한 그런 인물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그분 또에 대한 어떤 책을 좀 최근에 봤는데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잉여 현금을 회사에 남겨둘 것인지 여부는 현금의 주인인 주주가 결정할 일이지 경영진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예. 예, 제가 경영기획 실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꼬름하긴 한데 네. 본론으로 막. 네, 아무튼 이게 1927년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석유왕 록펠러 아시잖아요. 네. 예. 록펠러 재단에다가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한 석유관 회사가 있었는데 노던 파이프라인이라고. 예, 예. 근데 현금을 이제 일반 주주한테 분배를 안 하니까 안 나눠주니까 좀 나누라고 좀 설득하려고 이런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1927년이면 95년 전인데 네. 똑같은 내용을 제가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약간 그 책을 좀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그렇죠. 예, 내용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또 딱 시점상 또 2023년 주주총회도 끝나고 했으니까 네. 이제 주총을 하면서 보통 이제 영업 실적을 또 주주한테 발표하고 배당 내역도 오픈하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영업 실적이랑 배당 내용을 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개인들이 그레이엄도 뭐 주가보다는 그런 데 집중한 게 배당 수익이나 영업 실적에 집중하는 게 낫다,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그거 배당 행태를 보면은 이 기업이 우리 일반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면 주총 시즌 끝나서 이제 배당 나왔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이게 약간 이게 약간 호구로 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개인 투자자들은 예. 호구로 보는 기업의 네. 행태, 예. 특히 배당에 있어서 예.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들게 하는 네. 그런 얘기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혹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예.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주총 보면은 올해 1,200원 이제 배당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예. 이게 작년에 1,540원 정도였거든요. 좀 줄었어요. 네. 근데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현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현금 관리 해야 되니까 SK 네. 하이닉스는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해외 시장에서 싱가포르 시장에서 네. 또 2조 원 넘게 또 유동성 때문에 조달했고 그랬죠. 뭐 차원의 운용 자금 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난 2월에 이제 임직원들한테 연봉이 한 40%, 41% 정도를 성과급으로도 지급을 했다는 뉴스가 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의아했죠.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직원들의 지점이 있었고. 인센티브는 네. 많이 주면서 주주 배당은 줄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의아했고. 그리고 LG전자 볼게요. 업황 되게 좀 부진했거든요. 예. 근데 선방했어요. 내가 예. 칭찬해. 이건 난 칭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올해 배당금 총액 보면은 1,269억 원입니다. 예. 근데 작년엔 1,539억 원보다 줄었어요. 네. 뭐 줄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또 임직원 작년 연봉은 또 15% 올라서 1억 원을 넘겼어요. 네. 예. 근데 물론 전 L전자 임직원들이 되게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예. 네, 지난 비상 경영하면서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굉장히 잘했고 그 과실을 또 누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또 LG전자 주가가 또 저평가돼 있다는 이야기는 되게 오래된 이야기고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주 환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군요. 예. 또 이건 또 현대차인데. 지난해 또 기록적인 또 실적을 냈거든요. 네. 순이익이 한 8조 원 가까이 그랬죠. 됐고, 예. 주당 순이익은 28,000원인데 이게 한 전년 1년 전보다 1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주당 배당금이 2,000원 늘었거든요. 네. 7,000원 한다 했으니까 5,000원에서 2,000원 든 건데, 예. 물론 현대차도 이제 주주 환원에 힘쓰겠다 하면서 또 애쓰고 있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른 나라랑 뭐 비교하고 하면은 조금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바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이거는 대신증권 자료입니다. 대신증권 자료인데 주요국 상장사 배당 성향이라는 그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은 한국 26.7%죠. 네네. 예. 예, 중국보다 낮아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인데 네. 예, 중국 28.4%보다 낮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뭐 미국, 프랑스, 영국이랑은 뭐 차이가 크게 나죠. 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하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국주보다 미주가 낫다 뭐 이런 말 개미들 막 정토방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낫다. 뭐 그게 더 인기를 끄는 그런 비결이기도 한 것 같고 또 이런 데이터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투자해야지 뭐 배당이냐 약간 뭐 이런 논리가 가끔씩 있는데 제가 뭐 또 아니 뭐 미국이랑 프랑스랑 영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안 합니까? 약간 예. 예.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100원을 벌어 순이익을 100원을 냈는데 우리는 26원을 주주한테 그쵸. 돌려주고 프랑스, 영국은 반을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거는 또 KB증권 주주 환원율인데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미국 89%, 한국 28%입니다. 아유. 예. 아무튼 또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이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뭐 말하자면은 한국 상장사가 피어 외국 상장사보다 좀 낮게 평가되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뭐 이렇게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콕 집어 얘기했는데 뭐 디비덴드랑 셰어홀더 리턴, 배당금이랑 주주 환원이 아주 로우해. 한국은 코리아는 로우해. 사우스 코리아 뭐 서브젝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그러니까 이게 배당금이랑 주주 환원이 낮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라고 딱 지적을 했거든요. 예.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 지적하고 글로벌 은행 투자 은행 인식들이 더 이렇다는 걸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인용을 한 거고. 네네. 또 실제로 또 자본시장연구원 보면은 이게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인데 PBR 비율을 낸 건데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예. 맨 아래에 이제 네이비색 선이 우리 한국인데 우리 한국 PBR 평균 1.2배입니다. 네, 선진국 어드밴스드 2.2배고 이머징 회색 신흥국 2.0이에요. 네. 굉장히 뚜렷하게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자본시장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선진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당 문제인데 네. 배당을 적게 하고 주주들을 돌보지 않는 거. 그래서 네.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나오고 주주 환원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건데 그렇습니다. 가장 취약한 게 이제 개인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결국에는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입법이 돼야 되고 입법으로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야 하고 증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데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그냥 쉽게 그냥 상법 개정안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한 건데 네.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은 원래 현행은 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데 이 회사를 위하여를 네.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로 예. 고치는 거예요. 예, 이게 골자입니다. 네네. 이 골자인데 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의정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랑 통화를 했거든요. 네. 여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배당을 지나치게 적게 하는 기업은 이제 또 주주 눈치를 또 보게 되니까 배당 성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법안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어떤 마중물이 될 것으로 100% 그렇게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올해 안에 통과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대표가 말을 했는데 한태현 대표 이야기로는 이제 키포인트는 좀 법무부라고 해요. 네, 법무부 시각이 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최근에도 국회에 이제 대정부 질의 저 그 영상을 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이용우 의원이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이제 질의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뭐 그게 또 뭐 이건 여담이지만 되게 모범적인 질의 사례로 뽑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약간 이상한 얘기들을 안 하고 그냥 딱 법률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호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찬성 의견을 또 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반대해서 선의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또 정의정 대표의 또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또 법안이 통과돼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가지고 네네. 일반 주주의 권익이 또 증진이 되고 하면은 또 아주 좋은 일들이 많겠죠. 단순히 주주 권익 증진이라는 게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게 그냥 개인들 그냥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증시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에 자본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또 선진국 경제다워지려면은 또 이런 주주 권익을 또 개인의 권익을 또 많이 또 챙겨줘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계속해서 취재해서 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